철수야, 일어나야지. 엄마. 늦잠을 잤나 보구나. 아무리 졸려도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게 되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란다. 자, 오늘은 인생의 길을 말해주는 엄마의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에 대승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단다. 어머니, 밤새 안녕하셨어요? 봄이 되니 예쁜 꽃들이 정말 많이 피었어요. 여기 마당에 심어드릴게요, 어머니. 예쁘죠, 어머니? 참 예쁘구나. 고맙다, 대승아. 그럼 어머니,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세요. 대승이 총각은 매일 아침 어머니 묘를 찾아 문안 인사를 드렸지. 대승이 어머니는 덤벙거리는 아들이 늘 걱정이었단다. 조심히 걷거라. 대승아. 대승이 어머니는 대승이를 돕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머리가 아프다. 돌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렇게 덤벙거리면 당연히 넘어지지. 혼자 두면 마음이 놓이질 않으니 언제쯤 안심이 되려나. 아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아니냐고? 두 사람에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단다. 대승이 어머니는 대승이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버렸지. 그래서 대승이가 늘 어린 아들처럼 보이는 거란다. 우리 아들 이제 못하는 집안일이 없네.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주먹밥은 정말 맛있었는데 언제쯤 그 맛이 나려나? 미안하다 아들아. 대승이의 어머니는 대승이의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단다. 대승아. 엄마! 그래 대승아. 대승이는 꿈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지. 그 후 어머니는 대승이 꿈에 나타나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단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 대승아, 앞으로는 혼자 만들어 먹을 수 있겠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승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였지. 자, 이걸 받아라 대승아. 자. 이게 대체 뭐예요, 어머니? 이 버섯을 장에 내다 팔면 먹고 살 수 있을 게다. 우와, 이렇게나 버섯이 많이 있다니. 버섯을 팔아서 좋은 옷도 사 입고 장가도 가야지. 장가요? 하지만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했단다. 어머니, 이거 오다가 딴 버섯이에요. 예쁘죠? 대승아, 그건 독버섯인데 그걸 모르고 뽑아왔구나. 안 되겠다. 오늘 밤 독버섯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럼 어머니, 저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요. 꿈에서는 두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아무 대화도 할 수 없었지. 그러니 어머니가 대승이를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대승이는 절벽에 피어있는 모기버섯을 보았단다. 우와,
모기버섯이 잔뜩 피었네. 근데 절벽을 어떻게 내려간다? 이렇게 험한 데서 무슨 버섯을 따겠다는 거니? 그냥 다른 데로 가거라. 튼튼하긴 한데 그래도 돌기둥이 갑자기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그냥 다른 데로 가거라. 대승이에게 어머니 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 대승이는 기둥에 묶인 밧줄에 의지해서 절벽을 내려갔단다. 우와, 내려와서 보니 더 많이 피어있네. 이 정도 버섯이라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겠지. 대승이는 큰 돈을 벌 생각에 싱글벙글했지. 대승아,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 누굴 닮아서 저리 고집인지원. 돌기둥이 안전하긴 한 건가? 그때였단다. 아니, 저건 뭐야? 진해, 너 뭘 하는 거야? 그 밧줄에 우리 아들 대승이가 묶여 있다고. 그만 둬. 그런다고 지네한테 들리겠소? 어떻게 좀 해봐요, 대승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대승이는 버섯을 따는데 집중하고 있었지. 대승아, 위험해. 어서 올라와. 이걸 어머니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대승이에게 들릴 리가 없었지. 대승아, 위험해. 대승아, 올라와. 제발 올라와. 이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 목소리인데? 설마 어머니인가? 그래, 대승아, 올라와. 어서. 서둘러, 대승아. 안돼, 안돼. 대승아. 살았다. 아휴, 다행이구나. 그렇게 대승이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단다. 이상하단 말이야. 분명 꿈속에서 만난 어머니 목소리였는데 아무도 없네. 다행이야, 대승아. 정말 다행이야.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아들이 듣는 것이 가능하냐고? 글쎄다. 그만큼 모성이 대단했겠지. 그러니 아들의 목숨을 구한 게 아니겠니? 분명 어머니였어.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아들이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은 바로 대승폭포라는 곳이란다.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이 폭포는 구룡폭포,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의 3대 폭포로 손꼽히고 있다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니? 오라, 학교에서 회장 선거를 하는 게로구나. 저런, 다른 후보의 험담을 하는 건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이지. 그것 보렴, 반칙한 걸 다른 아이들이 눈치챘나 보다. 얘야 뚝.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서로 용이 되겠다고 싸우던 진해와 이무기의 이야기란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너라. 옛날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됐단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산길에 접어들었지. 그런데 주막에 다다르기도 전에 날이 저물어 버렸단다. 이런. 주말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이 일을 어쩐다. 그때 멀리서 빛이 보였지. 아니, 빛이잖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서 가봐야겠다. 우와, 이럴 수가. 산중에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인걸.
계십니까? 계세요? 누구신지요? 저 산을 넘어가던 중 날이 저물어 버려서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들어오시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비는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단다. 선비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우와, 이건 또 언제 이렇게... 저녁을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 한술 뜨시지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산중에 혼자 살고 계신 건지요? 사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못된 이무기가 저희 부모님을 그래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저런, 그렇게 된 거군요. 사연을 들은 선비는 여인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단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됐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곧 엄청난 비가 내릴 것 같은데요. 비라니요?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요? 오후쯤 비가 내리면 산중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루 더 묵어 가시지요. 여인의 말에 결국 선비는 하루 더 묵어가기로 했단다. 이토록 맑은 날씨에 비가 내린다니 그냥 갈 걸 그랬나? 그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정말로 비가 내리잖아?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일세. 오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새도록 내렸단다. 저게 뭐야? 가버렸네. 놀란 선비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지. 그렇게 또 다음 날이 됐단다. 선비님, 무척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대로 떠나도 되실런지요? 네, 오늘은 꼭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네가 나오는 집에서 한시도 더 지체할 수 없어. 가시다 보면 개천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을 지날 때 혹시 누가 부르더라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네? 그건 왜죠? 꼭 그리하세요. 그럼 전 이만. 선비는 여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 어제는 그리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구나. 여보게, 나 좀 도와주시게.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 헐? 소리가 들리는 쪽을 돌아본 선비는 한 노인을 만났단다. 젊은이, 다리를 삐끗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말이야. 날 좀 집에 데려다 주겠나? 제가 모시겠습니다. 선비는 노인의 집까지 가게 됐지. 아이고, 정말 고맙네. 고맙긴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자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 무슨 이야기요? 이 산에 이무기와 지네가 살고 있는데 매달 보름이 되면 개천에서 둘이 싸움을 한다고 하네. 예? 아니, 오늘이 보름이지 않습니까? 빨리 이 산을 떠나야겠군요. 자네가 날 좀 도와주게. 내가 그 지네를 잡으러 온 용사거든. 아니, 어르신이 용사시라고요? 그 지네는 천년 묵은 지네라네. 이 산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모두 그 지네 때문이지. 지네라면 어제 지난 밤 여인의 집에서 지내를 받던 선비는 노인을 돕기로 했지. 자, 이걸 받으시게. 저기 화살이 없는데요? 활을 쏠 때가 되면 화살이 저절로 보일 걸세. 오늘 밤 개천에서 지네가 나타나거든 이 활을 쏘게나.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밤이 됐단다. 선비는 개천으로 나갔지. 일단 들키지 않게 어디 숨어 있어야겠다. 그때 바로 커다란 지네와 이무기가 나타났단다. 진짜 나타났잖아. 이 나쁜 지네, 내 화살을 받아라. 아니, 저건 기와집에 살던 그 여인이잖아. 하늘에서 번개가 치자 지네에게서 여인의 얼굴이 보였단다. 선비는 깜짝 놀랐지. 오라, 저 이무기가 여인의 부모님을 해한 그 녀석이로구나. 그렇다면 받아라, 이무기야. 용이 될 수 있었는데 분하다. 사실 이무기의 정체는 낮에 만났던 노인이었지. 산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모두 이무기 때문이었단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네였다니. 그럼 그날 밤 본 지네가 바로... 제가 맞습니다. 혹시 이무기가 선배님을 해할까 걱정되어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님이 깨시는 바람에 선배님 덕분에 이제 용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이무기 때문에 승천할 수 없었던 지네는 감사합니다. 이무기가 없어지자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게 됐단다. 이런 유래로 이 경치 좋은 산의 이름은 용화산이 됐단다. 강원도 화천에 가면 용이 승천한 개울을 볼 수 있다는구나. 얘들아, 그 과자를 잘 들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과자 선물을 주마. 저런, 그새를 못 참고 먹어버렸구나. 약속을 잘 지킨 아이에게는 약속대로 과자 선물을 주마. 그러게, 조금만 더 참지 그랬누. 오늘은 좀 더 기다릴 걸 하고 크게 후회했다는 한 남자의 이야기란다. 그럼 시작해 볼까? 옛날 늦도록 장가도 못 가고 홀로 사는 나무꾼이 있었단다. 나도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다 나무꾼은 잠이 들었지. 여기가 어디지? 얘야. 나무꾼은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단다. 어머니! 얘야, 보름이 되면 이 폭포에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단다. 네? 선녀들이요? 선녀들이 바위 위에 올려놓은 옷 중 하나를 숨겨놓으면 그 선녀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게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 오늘 밤 폭포에 가보거라. 오늘 밤 폭포요?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진 절대 옷을 내어주면 안 된다. 잊지 말거라.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꿈이었구나. 오늘 밤 선녀가 목욕을 한다고? 나무꾼은 꿈에서 본 폭포를 찾아갔지. 아무도 없네. 그때였지.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왔단다.
정말 선녀잖아. 좋아. 나무꾼은 꿈에서 본 어머니의 말대로 선녀의 옷을 숨기기로 했단다. 미안. 우리 먼저 올라갈게.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단다. 선녀는 무척 슬펐지. 이때 나무꾼이 나타났단다. 저기 괜찮으시면 이 옷이라도 입으실래요? 고맙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가실 곳은 있으신지요? 네. 아니요. 그럼 누추하지만 저희 집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선녀는 나무꾼의 집에서 살게 됐지. 그렇게 나무꾼과 선녀는 부부가 됐고 시간이 흘러 아이 둘을 낳게 됐단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도 잊게 되니 이런 게 바로 행복인가 봐요. 사방님과 혼인한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네요. 하지만 선녀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지. 저기 부인, 혹시 무슨 근심이라도 있어? 왜 그러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언니들은 어찌 지내실지 그리워도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슬퍼하는 선녀를 보니 나무꾼은 마음이 아팠지. 저렇게 슬퍼하는데 선녀 옷을 꺼내줄까? 그래,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하늘나라로 가버리진 않겠지. 저기 부인, 혹시 이 옷이 부인의 거 맞나요? 맞아요. 제 옷이에요. 기뻐하는 선녀를 보니 나무꾼도 기분이 좋았단다. 그런데 사방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니, 저기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사방님. 부인, 가지 마시오, 부인! 선녀는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지. 그 후 나무꾼은 시리에 찬 세월을 보냈단다. 아이 셋이 생기기 전까지 그 옷을 주지 말았어야지. 어머니. 조금 더 기다리면 행복해졌을 텐데 그 옷을 저버렸으니 어쩌누. 걱정 마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걱정 마. 그대로 하거라. 어머니, 어머니! 또 꿈이었나? 나무꾼은 꿈에서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선녀가 목욕하는 폭포를 찾아갔단다. 그래, 여기 두레박이 내려온단 말이지. 선녀가 옷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은 후부터 선녀들은 두레박을 타고 내려오고 있단다. 그 두레박을 타고 줄을 당기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게야. 분명 이 줄을 당기라고 하셨지?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됐구나. 하늘나라에 올라간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구나.
이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는 너희도 많이 들어봤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등선폭포가 바로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탄생한 그 폭포란다. 아직도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오냐고? 글쎄, 그건 너희들이 직접 알아보려무나. 오, 바다가 참 아름답구나. 여기는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죽도라는 곳이란다. 죽도는 파도 소리가 제일 크고 바위도 많은 곳이란다. 이 바위는 절구바위라고 한단다. 신기하게 생긴 모양만큼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하고 있단다. 오늘은 절구바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단다. 한번 들어보렴.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마고 할미에게 일어난 일이지. 마고 할미는 산과 바다, 땅의 모양을 만드는 아주 커다란 여신이란다. 아주 예쁜 해변이 만들어졌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마구할미, 마구할미. 날 불렀어? 네, 옥황상제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말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꿈에 보이질 않으니 너무도 그립습니다. 딱 한 번만 꿈에서라도 만나게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마고 할미는 남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옥황상제에게 전했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황상제님. 그런 소원은 너무도 많아서 모두 들어줄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마고 할미는 그 부탁을 꼭 들어주고 싶었단다. 옥황상제님, 예, 왜 그러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탁이라 생각하시고 꼭 들어주세요. 이를 어찌할꼬. 옥황상제는 고민했단다. 마고 할미의 부탁이라니. 알겠습니다. 옥황상제는 마고 할미의 부탁을 들어주었지. 어머니.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고 할미는 왠지 속상한 마음이 들었단다. 나한테 무한한 능력이 있었다면 저들을 직접 만나게 해줬을 텐데. 마고 할미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옥황상제가 부러웠지. 그래, 어디 보자. 너의 죄를 다 알고 있으니 바른 대로 고하라. 용서해 주십시오, 옥황상제님. 마고 할미는 옥황상제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했단다. 아무래도 벌을 받아야지 안 되겠구나. 그곳에서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나오거라. 분명 비밀이 있을 게야. 마고 할미는 옥황상제의 비밀이 궁금했지. 매일 이 방에서 뭘 하는 거지? 살짝 엿볼까? 마고 할미는 옥황상제의 방으로 들어갔단다. 그리고 옥황상제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지. 매일 이 방에서 저렇게 큰 돌로 뭘 하는 거지? 이쯤 하면 되겠군. 옳지, 이 커다란 돌에서 무한한 능력이 나오는 거구나. 나도 이 돌로 바위를 갈아서 인간 세상을 다스려야겠다. 옥황상제의 능력이 부러웠던 마고 할미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돌을 훔치고 말았단다.
옥황상제의 눈에 띄지 않으려면 인간만한 크기로 있어야겠어. 그래, 적당한 장소다. 돌이 많아 숨기에도 적당하고 파도 소리가 커서 돌 가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거고. 마고 할미는 죽도 해변에 내려와서 숨었지. 그리고 그곳에서 돌을 갈기 시작했단다. 이 바위에 구멍이 생기면 나한테도 무한한 능력이 생기겠지.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바위를 갈아서 드디어 구멍이 생기려고 할 때였지. 갑자기 거세진 파도가 마고 할미의 바위를 덮쳐버렸단다. 거의 완성했는데 아까워라. 그래, 저 바위를 갈아보자. 마고 할미는 다른 바위를 열심히 갈았지. 며칠이 지나자 바위에 구멍이 생기려고 했단다. 애구만이나. 그런데 또다시 파도가 거세지더니 마고 할미의 바위를 덮쳐버렸지 뭐니. 그래도 마고 할미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파도가 또 바위를 덮쳐버리는구나. 바위를 열심히 갈아서 무한한 능력을 가질 테야. 바위를 열심히 갈아야 해. 하지만 바위를 다 갈고 나면 어김없이 거센 파도가 덮쳐왔지. 옥황상제의 돌은 어느새 손바닥만큼 작아졌단다. 이 돌이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꼬? 이렇게 작은 돌로는 바위를 갈 수 없을 텐데. 마고 할미,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옥황상제님, 스스로 죄를 뉘우치기를 바랬건만 끝내 뉘우치지 못하시는군요. 잘못했습니다, 옥황상제님. 옥황상제는 마고 할미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었지. 죄송합니다, 옥황상제님. 그곳에서 충분히 죄를 뉘우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옥황상제님. 옥황상제는 마고 할미에게 벌을 내렸단다. 마고 할미는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게 됐지. 이 이야기는 양양군에 있는 죽도라는 곳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란다. 지금도 죽도 동쪽 바닷가에 가면 구멍이 파여 있는 돌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마고 할미가 갈던 돌들이지. 사람들은 이 바위를 절구바위라고 부른단다. 어때? 꼭 한번 보고 싶지?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김구 선생의 위인전을 읽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할머니, 우리나라엔 참 대단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도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있나요? 물론이지. 사실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더 많단다. 그 중에서도 춘천의 대표적 의병장인 의암 유인석 선생이 생각나는구나. 지금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슬프게도 일제강점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단다. 아유, 조선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요. 아하. 첫 번째는 조상 때부터 양반이면서 줄곧 부귀영화를 누렸고 일제강점기에서도 친일 행각을 일삼았던 친일파들이란다. 무엄하다. 일본 군인이 가는 길을 방해하다니 이런. 아닙니다요. 길을 방해하다니 그럴 리가요. 엄마 무서워요. 뭐시? 내가 무섭다고? 나처럼 온화한 인품의 일본인인 내가
그러게요. 제 아이가 말실수를 했네요. 친일파들은 일제강점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같은 민족 조선인들을 외면했단다. 대한독립 만세! 에이, 생쥐 같은 녀석들 당장 잡아라! 생쥐는 바로 너희들이다.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너희들 말이다. 이 그리고 녀석! 두 번째로는 평민 신분인데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이었지. 아이 거참 의병이 밥을 먹여준다냐. 며칠간 또 이곳이 시끄럽겠네요. 장사하기 다 틀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 변하는 대로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었단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조선은 친일파, 독립군과 의병, 그리고 모든 것에 무관심한 자들로 혼란스러웠단다. 민족의 위기와 고난을 무시하는 친일파들이야말로 참으로 양심 없는 자들이 아닌가. 유학자였던 유인석은 부유한 양반과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배신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단다. 그리고 얼마 후 고종 32년인 1895년에 일본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났단다. 우리 민족에겐 엄청난 치욕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었지. 내가 조선의 국모다. 움직이지 마시오. 조상과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머리칼을 잘리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오. 같이 있어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소. 조선인들 조용히 하시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악랄하기 그지없는 일본인들이 우리의 혼과 영혼을 앗아갔소. 게다가 조선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이 발표되자 유인석 선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 일본군도 문제지만 일본 밑으로 들어가 같은 민족을 억압하는 데 앞장서는 친일파들도 참으로 문제로군. 더 이상 일본인들의 만행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그리고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 민족을 배반하는 친일파들과 일본에게 혜택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도 가만히 둘 수 없어. 맞아요. 맞아요. 나라를 뺏는 것도 모자라 악랄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우리는 이제부터 대한제국의 국민으로서의 모든 힘을 다 바쳐야 마땅합니다. 전국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대한제국의 자존심을 지켜 일본과 싸워서 기필코 나라를 되찾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 나라를 지켜봅시다. 비록 늦은 51살의 나이였지만 유인석 선생은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병을 모아 일제와 친일 매국노들에게 저항하기로 결심했단다. 세계 식민지 역사상 가장 잔혹했다는 평을 받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나서기는 보통 용기와 신념이 없이는 결단하기 어려웠지.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저리 비키시오. 그야말로 무서울 것이 없던 일본은 결국 조선의 모든 병기를 강제로 수거하기까지 했단다. 저리가. 우리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예, 아마도요.
나쁜 호랑이들! 마을마다 들짐승과 산짐승이 사람을 해치고 있지만 잡을 무기조차 없으니 저도 하루가 멀다 하고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지요. 곡괭이 같은 농기구라도 있었으면 이런 화를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유, 관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철이며 무기를 모조리 다 가져가서 일본군에게 바치고 있으니 맹수가 나타나도 퇴치할 농기구 한 자루 없을 정도였단다. 그 누구도 일본의 만행에 저항할 수조차 없게 만든 것이었지. 특히나 충청북도의 제천은 그 수탈이 극심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단다. 사실 이런 일에 앞장선 조선인이 있었지. 바로 나라를 일제에 바치는 친일 매국 행위에 앞장선 제천 관찰사 김규식이었단다. 겨우 이게 다란 말입니까? 아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래봬도 모든 마을에서 싹 걷어들인 철제와 무기들입니다. 일본의 번영을 위해 앞장서는 저 김규식의 노력을 무시하시면 정말 섭섭합니다. 하긴 내 김규식 관찰사의 공은 잘 알고 있지요. 그나저나 의병들이 활개를 치며 제천 쪽으로 오고 있다는 첩보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리가요. 제 아무리 날고기는 의병이라도 조만간 제가 모두 잡아내겠습니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 큰일 났습니다, 관찰사님. 무슨 일이냐? 저기 그게 그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들이 충주성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내 이럴 때가 아니지. 나를 지켜줄 일본군이 있는 서울로 가야겠구나. 죄인 김규식은 들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무슨 소리요? 난 그저 힘없는 약자입니다. 내게 죄가 있다면 힘없는 조선에서 태어난 나라를 뺏기고 일본이 하라는 대로 그저 했을 뿐입니다요. 무엇이? 지도자란 사람이 빼앗긴 나라를 끝까지 지킬 생각은 않고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간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도 말인가? 이미 조선의 명은 끝났단 말입니다. 뻔뻔한 가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친일파인 것이 부끄럽지도 않소. 조상 대대로 조선의 양반가의 자제로서 혜택을 받고 자랐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러고도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기필코 끝까지 목숨을 바쳐 친일파 매국노들을 처단하리라. 나는 억울하단 말이오. 억울하다. 유인석 선생은 결국 제천에서 악명을 떨친 친일파 매국노 관리 김규식을 처단했단다. 그리고 선생의 의병들은 일본군에게 장악됐던 충주성을 되찾았단다. 각 지역에서 의병들을 보내온 결과였지. 선생님의 지도 아래 충주를 점령한 일이 전국 의병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닐세. 난 그저 조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일세. 아닙니다. 전국에서도 일본군의 위세가 막강했던 충주를 점령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머지않아 이곳에서 전국의 의병들과 힘을 합치면 일본의 심장구가 있는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줄곧 근심 어린 표정이십니까? 우리 의병들의 무기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일제의 무기 침탈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인석 선생의 수천 명의 의병 중에서 실제 총을 가진 자는 400여 명에 불과했단다. 신식 병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비해 의병진이 전력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기세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었단다. 유인석 선생도 결국 일본군의 추격에 조선에선 더 이상 의병 활동을 할 수 없었지. 그렇게 충주와 제천 등지에서 일제와 싸우던 유인석 선생은 결국 만주와 러시아로 망명했단다. 비록 조선 땅이 아니었지만 그곳에서도 일제에 항거하며 치열하게 저항했단다. 지금도 해마다 3.1절에 독립운동가들이 등장하지. 하지만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의병과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리고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 가면 의암 유인성 묘역이 있다는구나. 그곳에서 숭고한 정신을 느끼면 어떨까?